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 글로벌의 서비스 운영팀 이혜경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클라우드 비용을 좀 더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관리의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클라우드 비용 관리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설명드리고 체계적으로 비용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도구에 대한 활용 방안도 간략히 시연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이 끝날 무렵에 간단한 퀴즈를 드릴 텐데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비용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비용 관리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트너의 자료에 따르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의 80% 이상이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고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프라 비용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CSP별 콘솔로 들어가서 각각의 비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가시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경우 비용에 대한 통합적인 가시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타스케일이라는 CMP 업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직의 84%가 클라우드 비용을 추적하고 배분하는 작업이 부담스럽고 시간 소모적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많은 조직에서 관련된 직군에 있는 분들은 비용 관리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가시성 확보와 사용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IT 전담 조직조차도 모든 클라우드 자원과 비용 관리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각 고객마다 담당자분들의 역량에 따라 관리하는 범위와 깊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반영한 것이 바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옵스나우 CMP입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라우드 비용 관리에 어려움을 가지신 고객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클라우드 비용 관리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에 대한 선택 및 관리인데요. 인스턴스의 생성부터 사용 중인 리소스에 대한 사이즈 조정과 삭제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리소스 스케줄링인데요. 일부 개발용이나 테스트 용도의 리소스의 경우는 특정 시간에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필요한 시간에만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용을 배분하여 관리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서비스나 부서별로 계정을 나누어 생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계정 내에서 비용을 배분하여 관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태깅을 통해서 배분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현재 사용 중인 비용에 적합한 약정 요금 옵션을 구매하여 적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약정은 한번 구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약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구매를 진행하는 등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운영에 대해서 성숙한 조직이라면 클라우드 효율화에 대해서 KPI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다음 장표에서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소스 선택 및 관리 부분입니다. 과거 IDC 때를 생각하면 리소스를 선택한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서는 언제든지 생성한 리소스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리소스를 생성하실 때 적절한 용량을 고려하셔서 가능한 저렴한 비용의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생성된 리소스 중에 미사용되고 있는데 비용은 지불되고 있는 자원에 대해 파악을 하고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삭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용 중인 인스턴스가 워크로드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낭비가 발생할 때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의 사용률에 맞는 적합한 리소스 사이즈를 확인하여 재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사이즈를 한 단계만 낮춰도 비용은 절반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리소스의 사이즈 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소스 스케줄러입니다. 클라우드의 엘라스틱한 특성을 고려하여 리소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만 작동시키면서 비용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원하는 요일이나 시간에 맞춰서 켜고 끌 수 있는 스케줄을 생성하여 관리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작업을 자동화한다면 일일이 리소스를 켜고 끄는 작업을 하러 콘솔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개발계나 테스트용 계정이라면 주중 10시간씩만 리소스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해당 리소스를 스톱해 놓는 설정을 통해서 70%까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옵스나우 CMP의 리소스 스케줄러 기능은 간단한 설정만으로 자동으로 리소스를 켜고 끔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비용 배분 관리입니다. 비용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서비스별로 혹은 조직별로 배분하여 관리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나 조직 단위로 계정을 나누어서 생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계정 단위로 비용을 명확히 분리하여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관리가 용이하시죠. 만약 계정 단위로 분리시키지 않으신 경우, 즉 서비스나 조직 구분 없이 하나의 계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태그로 활용을 한다면 동일한 태그가 설정된 자원 단위로 비용을 그룹핑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조직별로 비용을 배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태그별 비용 배분을 위해서는 코스트 센터 단위의 태그 정책을 잘 수립하고 태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옵스나우 CMP에서는 서비스 그룹이라는 메뉴를 통해 계정 혹은 태그로 그룹화하여 비용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금 옵션 선택과 적용입니다. Reserved Instance나 Savings Plan과 같은 약정 옵션을 구매하면 온디맨드 사용 대비 최대 70%까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AWS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RI나 SP가 적용되는 제품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제품군에 적합한 약정 요금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약정의 경우는 꾸준히 사용하는 물량에 대해서 약정을 통해 약정한 기간 동안 할인을 적용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자원을 얼마나 어떤 패턴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매뉴얼리 작업하신다면 약정 적용이 가능한 꾸준히 사용하는 자원을 찾아서 선택하고 해당 자원의 규모를 확인하여 어느 정도를 약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는 자원의 규모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규모에 따라 RI는 자원의 수량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방식이고 SP는 시간당 꾸준히 사용하는 요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약정 규모를 산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일 텐데요. 저희 옵스나우 CMP에서는 RI와 SP를 원하는 기간의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약정을 걸 수 있도록 추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약정 할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실시간 분석 추천 결과를 통해 바로 콘솔에서 약정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CDN의 경우도 약정 할인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 프로그램을 CFRC라고 하는데요. CDN 사용량이 많은 경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약정하고 할인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약정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CDN 사용량이 적은 고객은 단독으로 CFRC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와 같은 리셀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
각 리셀러의 CFRC를 통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 약정에 대한 관리인데요. 약정의 경우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이후 사용량이 변화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용률의 경우는 보통 9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매한 약정이 전부 사용되어 100%의 사용률을 유지한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혹시라도 구매한 약정의 사용률이 낮아진다면 온디맨드로 사용 중인 인스턴스를 조정하여 구매한 약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정 구매를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커버리지는 약정을 걸 수 있는 대상 전체를 100%로 보았을 때 실제 약정이 적용되는 부분의 퍼센티지입니다. 커버리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조직의 적정한 목표 커버리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인프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량에 큰 변동이 없이 꾸준히 사용하는 고객도 있고 사용량 자체의 변동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초기 목표 커버리지를 설정한 경우에 약정 구매와 관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 저희 고객들의 데이터를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10에서 20% 이상의 커버리지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매한 약정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약정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약정 구매를 진행하실 때 비교적 보수적으로 약정을 거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약정을 구매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추가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RI나 SP와 같은 약정을 구매하면 사용률과 충당률에 기반하여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고 리포팅하는 업무도 주요 업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약정에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CMP 솔루션을 활용하면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옵스나우 CMP도 이러한 약정 관리 기능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효율화 KPI 관리입니다. 클라우드의 성숙한 조직이라면 클라우드 리소스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약정의 충당률이라든지 낭비되는 자원의 비율과 같은 비용 효율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KPI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직의 목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옵스나우 CMP에서는 클라우드 효율화 대시보드라는 메뉴를 통해서 클라우드 리소스와 비용에 대한 지수를 한눈에 파악하고 낭비되는 리소스와 비용이 있다면 관련 항목을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공합니다. 미리 지정한 지표의 종합 점수와 효율화 지수 그래프와 테이블 차트의 목록과 상세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지난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거나 감소한 지표의 항목에 대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맞는 기준의 지표를 세팅하고 그에 맞는 효율화 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KPI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고 관리 목표 수준을 달성했는지가 명확히 보여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 이후에 자세한 시연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리소스를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시연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옵스나우 CMP의 리소스 최적화 메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 Azure, GCP 각각의 리소스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Unused Resource라고 해서 지금 미사용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EBS를 보시면 103개의 EBS 중에 43개의 EBS가 미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사용으로 분석된 이유에 대해서는 EC2 자체가 스톱되어 있거나 EC2와 EBS 자체가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를 미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두 번째 라인에 EC2가 스탑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Relation Map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오픈되면서 지금 해당 EBS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스탑되어 있는 이 EC2 자체의 정보까지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릴레이션 맵과 정보들을 통해서 해당 EBS가 삭제해도 될지 혹은 살려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각각의 자원을 삭제하셨을 때 절감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표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Right Sizing 부분이 있는데요. Right Sizing 부분에서 EC2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즈 자체를 조정하도록 분석하고 있는 메뉴인데요. 지금 다운 사이즈가 필요한 리소스가 9개, 모더나이즈가 필요한 리소스가 12개, 그리고 아이들 리소스가 1개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다운 사이즈가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클릭해 보시면 우선 T3 미디움을 사용 중인 리소스를 T3 나노로 다운 사이즈 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클릭해서 보시면 현재 CPU 사용률을 통해서 다운 사이즈가 가능하다고 추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맥스 값으로 쳐져 있는 부분을 보셔도 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가 아니라 미디움에서 나노로도 다운 사이즈가 가능하시다고 분석을 한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더나이즈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이즈의 경우는 현재 사용 중인 세대보다 새로운 세대로 교체를 하셨을 때 비용적인 면이나 또 성능적인 면에서 훨씬 더 이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세대로 변경하시는 것을 무조건 권장드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T2 스몰을 T3 스몰로 변경하시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요. M5 라지를 M6i 라지로 변경하시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을 통해서 사이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일일이 찾아서 하나하나 확인하신 후에 사이즈 조정을 통해서 리소스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약정 요금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옵스나우 CMP에서 세이빙스 플랜 추천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이빙스 플랜으로 추천이 가능한 계정과 금액 그리고 유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의 계정을 통해서 원하는 계정을 선택해서 원하는 계정에 대한 분석 결과만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의 계정에 대한 부분으로 각각 얼마씩을 커밋하고 그 금액을 통해서 얼마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이 옵션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컴퓨 세이빙스 플랜의 1년 선결제 없는 그 옵션을 통해서 이제 보통은 가장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옵션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SP 옵션 선택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 보시면 지금 다양한 그 구매 옵션과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절감 가능하신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에 1년 선결제 없음을 선택해서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이 칸을 클릭하시고 적용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계정에 대해서 어떤 인스턴스에 얼마의 금액을 약정을 걸어서 어느 정도의 절감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절감률은 몇 %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서 구매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RI도 같은 방법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RI 추천 메뉴를 통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 추천 메뉴에서는 RI로 약정을 거실 수 있는 제품군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EC2로 선택되어 있는 걸 RDS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RDS로 선택을 하셔서 또 원하시는 계정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계정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타입의 RDS, RI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고요. 이 추천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였을 때 절감률은 얼마인지, 절감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I와 SP의 경우는 추천 메뉴를 통해서 약정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한 약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이빙스 플랜이라는 메뉴인데요. 인벤토리라는 탭을 선택하셔서 이 계약의 전체적인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떠한 계정에서 어떠한 구매 유형으로 어떠한 결제 옵션으로 어느 시작부터 종료 날짜가 언제인지, 구매 기간은 언제인지, 또 약정 금액은 얼마인지를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한 약정이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용률 탭을 통해서 사용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사용률이 99.92%로 매우 잘 사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감률이 몇 %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절감액이 얼마인지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각각의 계약별로 어느 정도씩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각각의 계정에서 각각의 계약별로 어느 정도씩 절감이 되고 있는지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던 커버리지, 충당률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당률 탭을 보시면 지금 100%의 약정을 걸 수 있는 영역에서 60% 정도의 약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날짜별로 충당률의 변화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하단에는 세이빙스 플랜 구매한 약정에 대해서 적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100%씩 적용되어 있고 상단으로 올라올수록 좀 적용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구매한 약정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클라우드 효율화 KPI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효율화 KPI를 관리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효율화 지수 대시보드 메뉴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미리 세팅해 놓은 지표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여 종합 점수가 몇 점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달 대비 몇 점 정도가 몇 % 정도의 점수가 올라갔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달 대비 측정한 지수가 높거나 낮은 항목에 대해서도 한눈에 확인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효율화 지수 차트를 보시면 각 항목의 효율화 지수의 변화들을 한눈에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달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각각의 항목별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하단의 부분은 이 효율화 지수에 대한 항목의 설명과 각각의 점수들, 점수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항목들은 효율화 지수 관리 메뉴를 통해서 각각 필요한, 우리 조직에 필요한 항목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목표 점수를 설정하신 후에 사용 여부들을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가중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시고, 이제 각각의 비용 효율화 지수와 리소스 효율화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전체적인 이 효율화 지수 결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연은 여기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베스핀 글로벌로 요청을 주시면 트라이얼을 통해서 옵스나우를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